자신이 혹시 성인 ADHD가 아닌가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내 집중력을 뺏어가는 자극들은 점점 더 강렬해지고 그러한 자극들을 더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게 됐잖아요. 이런 세상에서 집중력을 오래 유지하는 건 그 누구에게도 쉽지 않겠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여기에 기회가 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조금만 더 집중할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경쟁력이 되겠죠. 오늘은 집중력에 대해서 말해볼게요. 저는 집중력에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 갤럽 강점 검사 해보셨어요? 갤럽 강점 검사를 하면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34가지 강점 중에서 나의 강점 1위부터 5위까지가 무엇인지 알려주거든요. 저의 5가지 강점 중 1위가 바로 집중입니다. 저는 이 1번 강점을 극단까지 개발하는데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사실 제가 갤럽 강점 코치 자격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이 코칭의 목적 자체가 약점을 보완하는 게 아니라 강점을 더 개발하는 데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집중과 관련된 책을 정말 많이 읽었고요. 집중력에 대해서 나오는 최신 연구 결과를 계속 팔로잉하면서 저의 집중력 루틴을 지속적으로 다듬습니다. 오늘 제가 사용하는 이 3단계 루틴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시면 자꾸만 도망가는 여러분들의 집중력을 아주 확실하게 가둬둘 수 있을 겁니다. 1단계는 가장 중요한 목표 하나만 남기기입니다. 원싱, 에센셜리즘 이런 책들을 보면 하나의 목표만 남기라고 합니다. 굳이 책을 읽어보지 않아도 하나의 목표 추구가 집중과 성과에 효과적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죠. 저도 잘 안 됐습니다. 왜 안 될까요? 욕심과 두려움 때문입니다. 다 잘하고 싶다는 욕심, 하나에 올인했다가 그것이 잘 안 됐을 때 느낄 두려움. 그래서 원싱을 읽고 적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내리는 조치는 하고 있는 일 5개 중 2개 정도를 날리는 수준일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극단적으로 딱 하나만 남겨보세요. 한 달이어도 좋고 일주일이어도 좋습니다. 극단적으로 단 하나만 남기면 그 단 하나의 목표만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성과를 갖고 올 수 있는지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잘 처리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일들이 그냥 문제없이 돌아가게 하는 정도이거나 사실상 큰 의미 없는 성과들을 가져다주는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나요? 그렇게 일을 버리고 바쁘게 뭔가를 계속 하는 게 열심히 사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를 초월하거나 내 삶을 바꾸는 수준까지 어떤 결과를 만들려면 사실 하나만 하기에도 벅찹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를 동시에 추구할 때 집중력이 왜 깨지냐? 어떤 일이든 큰 돈을 벌어다 줄 가치를 만들어낼 수준까지 남들과 차별화하려면 그 과정에서 만나는 장애물을 계속 극복해 가야 하잖아요. 내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으면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더 쉬운 다른 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쉬운 문제만 계속 해결해 가면서 여러 영역에서 레벨 1, 2에 머무르는 거죠. 그런데 하나만 남기면 눈 돌릴 곳이 없어요. 이거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장애물을 극복할 궁리를 하게 됩니다. 계획 목록에서 쉽고 편한 목표, 그래서 푼돈만 벌어다 줄 것이 분명한 목표들은 모두 지우세요. 어렵고 두렵고 불편하지만 효과가 가장 큰 단 하나의 일만 남기세요. 그 하나를 고르는 기준은 원싱의 한 문장으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을 더욱 쉬워지게 하거나 필요 없게 만들어줄 일, 그게 여러분들의 원싱입니다. 그것에 올인해보세요. 집중력을 만드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2단계는 자극 없애기입니다. 저도 자극을 없애려고 몇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데 제 수준이 부끄러워질 만큼 극단적인 방법을 쓰고 계신 분이 있어서 먼저 소개해드려볼까 해요. 아마 뉴스로 접하셔서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수학계의 노벨상 필즈상을 수상하신 허준희 교수님입니다. 허준희 교수님 책상 위에는 노트, 샤프, 모래시계가 전부고 이 바닥에는 요가 매트만 덩그러니 놓여있다고 해요. 시각적 자극을 최소화시킨 거죠. 점심도 항상 같은 거를 드시는데 그 이유를 물었더니 새로운 음식을 고르고 맛보면 정신이 산만해지고 그건 일종의 불필요한 자극이어서 일상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미각적 자극을 최소화한 거죠. 좋아하는 노래도 너무 빠져들까봐 듣지 않는데요. 이건 어떤 자극을 최소화한 건가요? 청각이죠. 허준희 교수님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자극적인 것에 약한 사람이다. 잘 중독된다. 그래서 일상을 깨트릴 수 있는 자극은 거의 피한다. 허준희 교수님은 상위 1%의 두뇌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거기에 마치 감옥과 같은 환경 설정을 통해서 집중력을 더 높이고 0.1%의 영역으로 들어가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상위 1%가 아닙니다. 상위 5%도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쟁해야 하는 사람들도 보통 사람들이잖아요.
상위 1%의 두뇌를 타고나는 사람들은 허준희 교수님처럼 수학 난제를 풀고 있거나 사람들을 저 우주로 이주시킬 계획을 짜고 있겠죠. 우리가 경쟁해야 하는 사람들은 보통 머리에 보통의 집중력을 가지고 있고 틈만 나면 유튜브 보고 싶고 틈만 나면 TV 리모컨으로 손이 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보통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그 사람들보다 집중의 양과 질을 조금 더 높이는 게 아닐까요? 제가 말씀드린 1단계 하나만 남기기, 2단계 자극 없애기, 이 두 가지만 의지를 갖고 적용해도 보통 사람들과의 격차를 크게 늘리실 수 있을 겁니다. 허준희 교수님 방식에 비하면 제가 하는 방법은 좀 부끄럽지만 제가 자극을 없애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직장을 다닐 때부터 새벽 5시 반에 일어나는 생활을 오래 해왔어요. 정말 고요한 시간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아요. 저한테는 스마트폰이 집중력을 뺏는 가장 큰 자극이거든요. 그 시간엔 스마트폰도 안 보게 되는데요. 스마트폰을 보고 있으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유튜브 보려고 이렇게 일찍 일어났나? 내가 네이버 기사 읽으려고 이 시간에 일어나서 책상에 앉았나? 어차피 그 시간에는 연락 올 일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스마트폰을 아예 거실에다 놔두고 그 새벽 시간을 최대한 의미 있게 보내려고 합니다. 마지막 3단계는 포모도로 기법입니다. 이건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식인데요. 포모도로 기법은 타이머를 이용해서 25분간 집중하고 5분간 휴식하는 방법입니다. 프란체스코 시릴로라는 사람이 시간관리 방법론으로 제안했다고 해요. 이 포모도로는 이탈리아어로 토마토라는 뜻이고 프란체스코 시릴로가 토마토 모양의 타이머를 이용해서 이 방법을 실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포모도로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요. 아까 허준희 교수님 책상 위에 뭐가 있었다고 했죠? 노트, 샤프, 그리고 모래시계. 15분을 잴 수 있는 모래시계인데 허준희 교수님은 자신이 극도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최대 15분이기 때문에 이 15분짜리 모래시계를 쓴다고 합니다. 허준희 교수님도 이 모래시계를 이용해서 이 시간관리 기법을 쓰고 계신 거죠. 제가 사용하는 도구는 이겁니다. 구글 타이머라고 알려진 타이머인데요. 내가 원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시간을 돌려놓으면 빨간색으로 시간이 줄고 있는 게 보이고 시간이 다 지났을 때 알람이 울립니다. 사람마다 극도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나에 맞게 시간을 설정해두면 돼요. 저는 지금 25분 집중에 5분을 한 세트로 총 4세트를 돌리고 20분을 쉬는 패턴으로 하고 있습니다. 25분 너무 짧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25분 동안 정말 딴짓, 딴 생각 하나도 안 하고 뭐 하나에 온전히 몰입해서 해보신 적 있나요? 아마 직접 해보시면 25분도 쉽지 않다는 걸 아실 겁니다. 이게 왜 도움이 되냐면요. 이런 거죠. 책상에 앉아서 일이든 공부든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물을 마시고 싶어요. 물 당장 안 마셔도 되잖아요. 근데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으니까 물 핑계로 자리를 뜨는 거죠. 부엌에서 물만 마시고 오나요? 냉장고도 한번 열어보고 맛있는 거 있으면 먹게 되죠. 또 뭐 하다가 갑자기 누군가한테 답장을 안 한 게 생각이 나요. 당장 답장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스마트폰 열고 굳이 답장을 합니다. 그러면 또 이것저것 보다가 시간을 날려요. 이 방법을 사용하면 갑자기 물 마시고 싶어. 답장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아니다. 시간 요만큼 남았으니까 한 세트 끝내고 쉬는 시간에 하자. 이런 생각으로 집중의 끈을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또 뭐가 좋냐면요. 내 집중력 근육이 얼마나 단련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파악이 돼요. 제가 이걸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 집중 시간을 15분으로 했었는데 4세트를 돌리기가 버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5분으로 4세트를 하고 컨디션이 좋은 날은 6세트까지도 해요. 그만큼 집중력이 단련된 거죠. 우리가 헬스할 때 한 개 더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무게를 늘려가는 것처럼 이것도 한 세트만 더 할까? 한 세트 더 하고 나면 한 세트만 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씩 늘더라고요. 이런 거죠. 근력을 계속 키워서 벤치프레스 100kg을 들게 된 사람이 60kg으로 운동할까요? 절대 안 하죠. 못해도 90kg으로 시작합니다. 이 집중력도 계속 키워서 50분을 한 번에 집중할 수 있게 된 사람은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도 40분은 집중할 수 있어요. 집중력 키우는 걸 수치화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처럼 엑셀판에 이렇게 정리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노트를 쓰셔도 좋고요. 검색을 해보시면 비슷한 제품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저는 알람도 되고 알람을 꺼놓으면 이렇게 램프로 알려주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 산 것 같아요. 꼭 이런 타이머가 아니어도 됩니다. 모래시계도 좋죠. 건전지가 필요 없잖아요. 스마트폰 타이머도 좋아요. 따로 구입을 안 해도 되니까. 근데 스마트폰을 계속 만지게 된다는 단점이 있기는 하죠. 제가 포모도로를 할 수 있는 타이머 영상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영상 다 보시고 추천 영상으로 뜨는 영상을 틀어놓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3단계를 할 때 집중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꿀팁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동공 컨트롤, 두 번째는 몰입 신호 만들기입니다.
이것까지 다 얘기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건 다음 영상에서 다뤄볼게요.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너게임이었습니다.